이번 8.1 부동산 대책의 방향은 두 가지죠. 기존의 다주택자가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렇게 내놓는 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확대가 되고 실제 수요자한테 주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방안 하나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정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 등록을 하는 게 불리한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임대사업 등록에 관련해서,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기존의 8.2 부동산 대책과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걸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취득 단계부터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매년 5월 달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 아파트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관련해서 전세법에 관련해서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렇게 보유할 때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결론은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세액 계산을 해보고요. 향후 스케줄에 따라서 5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대략적으로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한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대략 보면 이 정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양도소득세율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죠. 6%에서 42%, 2018년부터는 42%인데 2주택인 경우 플러스 10이 추가가 되고요. 3주택인 경우 플러스 20이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해 보면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 이후로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됐었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그 주택을 요건을 갖추고 나중에 양도를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2억이 나올 거를 양도세가 1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양도 차익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앞으로 내가 이 주택을 언제 양도할지, 5년 후에 양도할지 8년 후에 양도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신다며요. 5년 후, 8년 후에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고요. 그 금액과 그 중과되는 금액과 중과되지 않은 금액과의 차익이 유리한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임대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 일반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등이 있는데요.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를 하고요. 요건을 갖추고 양도라면 그 8년 이상 그 임대를 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비과세나 마찬가지죠. 아주 강력하고 금액이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요건을 갖추면 신규 분양에 한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재산세 25%, 40%, 70%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줍니다. 하지만 양도세 몇 천만 원, 몇 억에 비하면 재산세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카드가 실현이 된다면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죠. 보유세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혜택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요, 이제 양성화하는 겁니다. 음성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탈세하거나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차 내역 다 공개하고 그리고 5월 달에 임대소득도 내는데 역시 임대소득 감면 혜택을 줍니다. 자, 이러한 종합적인 유리한 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유리한 점은요,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건을 가지고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금액을 계산을 해봐야지만 얼마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액 계산은 또 직접 하셔도 되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금액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리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불리한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정식으로 신청한 비율이 대략적으로 10몇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 가까이가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까요? 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했겠죠. 앞에 유리한 점을 취하려고 하면 이 불편한 점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다 보려고 하면 의무 임대 기간을 꼭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추징이 되고요. 과거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적인 과태료까지 추징이 됩니다. 과태료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 등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행정벌로서 그 기록에 남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로 추징이 된다는 거 강력하게 또 이렇게 새로 규정이 됩니다. 자, 어떤 요건이냐면 4년, 5년, 8년, 10년 요건을 채우고 임대를 해야 되고요. 양도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요게 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임대료가 연 5% 이상 인상을 못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임대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연 5%까지만 인상이 된다는 의미는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5% 인상 못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2년 전 100만 원이라고 하면 2년이 지났으니까 5%, 10% 인상 가능하겠지? 그게 아니고 직전 관련해서 2년 후에 105까지만 인상이 됩니다. 그 이상 못하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바뀐 김에 100에서 150 받아야겠다. 안 됩니다. 종전 임차인 기준으로 역시 새로 임차를 낼 때도 105까지만 인상이 됩니다. 상당히 제약이 있겠죠. 임대료가 인상되는 그런 시장에서 이러한 5% 인상 규정을 지킨다고 하면 그 기회 손실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각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 보도록 할까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하려면 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의뢰를 한다면 여러 가지 기타 각종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종전에 내가 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우리 그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 배우자가 직장 다니면 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주거 안정 로드맵이 9월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깔끔하게 매년 8년간, 5년간, 4년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는데요.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로서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료 소득이 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좀 전에 15%였는데 24%로 세율이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임대료를 5% 인상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연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연 100만 원이 될지, 2, 300만 원이 될지, 몇백만 원이 될지, 그런 것과 미래에 양도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과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실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가 아주 강력하고 큰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연 몇백만 원 정도의 그런 거 이상으로 세이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